베트남 북부 삼성전자 공장입니다. 정오가 되자 사이렌이 울립니다. 구내식당으로 몰려드는 사람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9만 명의 직원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들. 10대 중 7대가 애플 로고를 빛내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는 고작 2세대뿐입니다. 삼성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그 월급으로 애플 제품을 삽니다. 왜일까요? 한 젊은 직원이 아이폰을 들어 올리며 친구에게 말합니다.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 나 이거 사려고 2달 모았어. 그의 팔에 삼성 로고가 선명합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 그리고 그 끝에 펼쳐질 충격적인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선택들이 한 나라의 경제를 흔드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17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2008년 베트남 북부 타이응우엔성. 끝없이 펼쳐진 논밭. 물소가 쟁기를 끌고 농부들은 허리를 굽혀 모내기를 합니다. 이곳의 지역 총생산은 30억 달러. 실업률은 8%. 베트남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점바나이 42살. 매일 새벽 5시에 논으로 향합니다. 한 달 수입은 100달러가 채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투어니를 대학에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보낼 것 같소? 그의 가을 마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삼성이라는 회사가 공장을 짓는다고. 하인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외국 회사가 이런 시골에 올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정말로 트럭들이 들어왔습니다. 논밭이 정리되고 거대한 크레인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공사 현장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하이의 가슴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정말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 2009년 봄 공장이 완공되었습니다. 하이는 직원 모집에 지원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하이는 통지서를 들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여보, 됐소? 내가 붙었소?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첫 월급은 400달러. 논에서 일할 때보다 4배나 많았습니다. 하이는 월급 봉투를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하이는 14살 아들 투언을 불렀습니다. 투언아, 아빠가 이제 너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을 것 같구나. 타이응우엔성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밭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흙길이 아스팔트로 바뀌었습니다. 지역 총생산은 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실업률은 5%로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삼성이 우리를 살렸어. 우리 마을의 은인이야. 하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면서 공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주셔서. 그는 몰랐습니다. 10년 후 자신의 아들이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2020년 투어는 26살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여전히 650달러. 삼성에서 일한 지 5년째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저축해둔 돈으로 아이폰을 샀습니다. 가격은 1200달러, 월급 2달치였습니다. 새 아이폰을 손에 든 순간 그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반짝이는 케이스, 부드러운 터치감.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야, 너 아이폰 샀어? 비싸지 않아? 투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예쁘잖아. 친구들도 다 아이폰 써. 삼성은 여기서 매일 보는데 집에서까지 보고 싶진 않아. 동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곧 살 거야. 2021년 삼성 공장의 또 다른 인물, 레옹푸, 37살 생산관리 부장입니다. 월급은 $1200. 그의 책상 위에는 애플워치, 에어팟, 아이패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가족 전체가 애플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삼성 직원인데 애플 제품만 쓰시네요? 푸는 반문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걸 사는데 뭐가 문제죠? 회사가 복지폰도 안 주는데 제가 뭘 쓰든 제 자유 아닌가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편 하이퐁시 공단, 팜티란 사장의 협력업체입니다. 직원 280명, 삼성의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란 사장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작년보다 주문량이 10% 줄었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삼성이 물량을 조정하는 것 같아요. 란 사장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삼성 공장 구내식당, 정오의 풍경입니다. 9만 명의 직원들이 점심을 먹습니다.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들이 놓여 있습니다. 10대 중 7대가 아이폰입니다. 투원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친구와 대화하며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 카메라 진짜 좋다. 맞아. 나도 다음 달에 최신 모델 살 거야. 같은 시각 베트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수백억 달러를 벌면서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외국 기업 특혜, 이제 그만 줘야 하지 않나요? 베트남 기업도 키워야죠. 댓글이 달렸습니다. 맞아요. 삼성 덕분에 잘 살게 된 건 맞지만 이제 우리도 대우받을 권리가 있어요.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세금 더 받아야 해요. 투원도 이런 글들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 삼성도 여기서 돈 많이 버는데 세금 좀 더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손에 든 아이폰과 인터넷에서 누른 좋아요 버튼이 모여서 이제 막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감사가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이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이 이제 요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곧 폭풍이 될 것이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베트남 하노이 국회의사당입니다. 경제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하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국제기구가 권고한 정책입니다. 다국적 기업은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한 의원이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외국 기업들에게 5, 10, 12%의 우대세율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다른 의원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삼성 같은 핵심 기업들이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면 됩니다. 세금은 국제 기준대로 받되 R&D 지원이나 인프라 투자로 보완하는 겁니다.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찬성 다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베트남 세무총국이 계산했습니다. 삼성을 포함한 122개 외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세수는 연간 약 20억 달러.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같은 해 7월, 베트남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삼성 본사를 찾았습니다. 베트남은 삼성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투자 환경을 더 개선하겠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넉 달 뒤 11월
베트남 국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글로벌 최저안세 2025년부터 단계적 시행. 서울 삼성전자 본사 회의실 경영진이 모였습니다. 베트남이 세금을 올립니다. 15%로 우대세율이 사라지면 베트남의 매력이 줄어듭니다. 인도에서 50억 달러 규모 인센티브를 제안했습니다.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해 12월 베트남 최대 포털 VN 익스프레스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서 연 수백억 달러 매출. 세금은?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외국 기업 특혜 이제 그만. 베트남 기업도 키워야 한다. 심지어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일하면서 아이폰 쓰고 삼성 세금 더 내라 쓰는 중. 투원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는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맞는 말이잖아. 회사도 돈 많이 버는데.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회사에 충성할 필요는 없다고. 회사도 자기에게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다고. 레옹푸 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금 좀 더 내는 게 뭐가 문제예요? 다른 나라 기업들도 다 내는데. 팜티란 사장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주문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문량이 또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20% 감소.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번 달부터 야간 작업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삼성이 물량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해요. 하노이 대학교 경제학과 응우엔티후의 교수. 그녀는 연구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베트남 경제의 삼성 의존도 위험성.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투자를 줄이면 GDP의 상당 부분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뢰는 17년 걸렸지만 무너지는 데는 24개월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삼성 공장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신규 생산 라인 증설 계획 취소. 5억 달러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투원이 게시판 앞에 서서 공지를 읽었습니다. 옆에서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때문이래. 하지만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달리 해석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수 있다고. 팜티란 사장은 직원들을 회의실에 모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삼성 주물량이 40% 감소했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회사를 유지하려면 80명을 내보내야 합니다.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란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삼성이 베트남 투자를 줄이는 것 같아요. 박린성 공장, 레옹푸 부장 사무실,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부장님, 올해 성과급 통지서입니다. 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30%나 줄었는데요. 회사 방침입니다. 투자 축소로 인한 비용 절감이라고. 푸는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날 저녁 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 성과급도 깎이고 이직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아내가 물었습니다. 베트남에 삼성만한 회사가 또 있어요? 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이패드를 꺼냈습니다. 중고로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투원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신규 채용은 동결됩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야, 회사 이상하지 않아? 맞아, 증설도 취소되고 채용도 안 하고. 투어는 자신의 아이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회사가 정말 문제 있는 건 아니겠지?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에이, 설마. 삼성이 베트남을 떠날 리 없잖아. 여기 공장도 엄청 많은데. 하지만 투원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점바나이는 이제 58살. 여전히 삼성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요. 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느꼈다. 우리 라인도 물량이 줄었어. 투원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하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혹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건 아닐까? 무슨 말씀이세요? 삼성이 우릴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도 삼성을 소중히 여겼어야 했어. 감사했어야 했어. 투어는 반박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타이응우엔성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2008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응우 NTU의 교수는 또 다른 보고서를 썼습니다. 경고, 베트남 경제 위기 가능성. 삼성 투자 축소가 본격화되면 지역 총생산의 30%가 증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부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십니까? 17년 쌓은 신뢰가 24개월 안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원의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희망퇴직 신청서. 그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삼성에서 일한 지 11년.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인사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투원 씨,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희망퇴직 신청하시면 위로금을 드립니다. 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 책상 위에는 그의 아이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이퐁 씨, 팜티란 사장의 사무실, 빈 사무실. 직원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280명이었던 직원은 이제 40명만 남았습니다. 란 사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삼성 주물량은 70% 감소했습니다. 회사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폐업 절차 진행해 주세요. 레옹프 부장은 이직에 실패했습니다. 베트남에는 삼성만한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작은 전자제품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400. 부장 시절의 3분의 1입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건 아닐까? 응우 NTU의 교수는 긴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베트남 경제 위기 현황. 그녀가 발표했습니다. 삼성의 베트남 투자가 전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타이응우엔성의 지역 총생산은 300억 달러에서 210억 달러로 하락했습니다. 30%가 증발한 겁니다.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실업률은 2%에서 6%로 증가했습니다. 협력업체 309개 중 120개가 폐업하거나 구조조정 중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회복 가능할까요? 후에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뢰는 17년 걸렸지만 무너지는 데는 24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다시 쌓으려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투어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점바나이는 여전히 삼성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라인도 곧 축소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하이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투어나,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저는 몰랐어요. 제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 줄은. 하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혜는 권리가 아니라 선물이란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선물을 주던 사람은 떠날 준비를 시작하지. 투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베트남 거리의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번화했던 카페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파트 공실률이 증가했습니다. 오토바이 판매량도 급감했습니다. 한때 2008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투어는 집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삼성전자, 인도 투자 확대, 베트남은 유지 수준.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아이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일자리를 내 손으로 위협했구나. 아이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수혜를 영원할 거라 믿는 쪽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그 가치를 지키는 쪽이 되시겠습니까? 감사가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이 요구가 되는 순간 베푸는 사람은 떠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